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자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좀 앉았어요. 오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약간 좀 머리가 젖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그런 연락이 오는 분이 아닌데요. 좀 술을 드시고 계시고 좀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두고 왜 날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제가 배울 게 많으니까 그분은 저한테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인데 왜 나를 부르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한 사람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요새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참고로 여러분 건물주고 자산가예요. 남한테 이렇게 뭔가 손 벌리거나 아쉬울 일이 없는 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쯤에 저기 비트코인이랑 선물 옵션으로 큰 돈을 날리셨어요. 몇십억을 날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뵈니까 복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 그리고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올리는 건 맞고요, 매번. 그리고 저랑 이제 그렇게 인연이 있는 줄 다들 모르시니까. 어, 뭐냐면, 예전에도 그러셨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게 파생 상품,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코스피 200 뭐 지수를 맞추거나 뭐 나스닥 지수를 맞추거나 뭐 원자재 가격을 맞추거나 이런 게임이래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롱인지 숏인지 이건데 거기서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전에 원래 돈을 많이 버신 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투자 물건에 대해서 제 조언이나 도움이나 이런 게 좀 제가 도왔다고 얘기하기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어쨌건 인연이 닿아서 친하게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어떤 상황까지 오셨냐면은 그 정도 자산가가 돈을 날렸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독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랑 있어도 영화를 봐도 자동차를 몰아도 이분도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랑 만나도 술을 먹어도 술에 취해도 집에 들어가도 계속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롱숏. 계속 이것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포지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포지션이 없어도 내가 이걸 했으면 if가 붙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수익을 몇 번 극단적으로 보신 거야. 몇십억을 날렸다가 상당 부분 복구를 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돈을 버니까 여러분 그 제일 그 뭔가 뇌를 자극하는 정도가 심한 게 도박이라고 하죠. 도박에서 따면은 사람이 막 미쳐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가서 뵀을 때는. 그래서 술을 먹고 제정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드시고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술을 많이 자시더라고요. 요새 시장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너 힘들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태식이 너 요새 힘들 거라고. 너 힘들 건데 차라리 그게 좋은 거라고. 자기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밑바닥에서 투자하면서 일하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덜컥거리다가 실패도 해봤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자기 상황에 놓여 보이니까 그게 행복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자기가. 자기는 지금 망해도 저처럼 돌아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미 이걸 알아버려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물이나 뭐 파생 이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파생이랑 선물을 한 이유가 저기 뭐지? 막 주식이나 부동산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손대긴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도 저처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한 채 사고 팔고 한 채 사고 팔 이게 나이가 많으세요.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사업도 잘 되셔가지고 이 사는 집에 덩어리가 커진 건데 이게 많이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모이셔서 건물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고 대박이 나시면서 일을 그만두셨는데 일을 그만두신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신 거예요. 주식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주식을 따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주식으로 계속 잃으신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아는 사람 통해서 했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리고 이게 너무 억울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 복구하기 위해서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옵션, 파생 이것까지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돈을 버시고
그걸 알게 돼서 비트코인까지 알게 되셨는데 비트코인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버셨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쉽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걸로 돈을 버시고 결국엔 그 시장에서 번 돈을 다시 반납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일반인은 평생이라도 못 버는 자산이거든요. 저도 그쪽 시장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 복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잃어버리고 선물 옵션이나 이런 더 빨리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복구하는 거는 말이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로 잃어버리면 다시 복구하는 방법도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쪽 판에서는 하루에 수십억을 잃는 게 되게 쉽대요. 되게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수십억을 잃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대요. 애들 장난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대요. 그냥 갑자기 없어진대요. 막 레버리지 쓰면은 뭐 청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맛본 사람은 일반 주식 거래로 못 돌아간대요. 그리고 일반 주식 거래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못 하게 된대요. 부동산은 제일 지루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동산 계획도 다 틀어지고 부동산이 뭐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는 기다리면 되고 잘하면 되고 기다리다 안 되면 경매 넘기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했는데 지금 자기가 놓인 포지션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오늘 지옥, 내일 천국, 그 다음날 또 지옥, 그 다음날 천국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일상을 앗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뇌가 만족을 못 한대요. 원하는 차를 타도, 그러니까 뭐 좋은 시간을 가져도 또 나이가 드시면 동물적으로 육체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게 많이 둔해지잖아요. 옛날보다 더 큰 쾌감을 느껴야만 똑같은 쾌감을 느끼잖아요. 20대가 느끼는 육체적 쾌감을 30대가 느끼려면 더 큰 걸, 30대가 느끼는 육체적 쾌감을 40대가 느끼려면 더 큰 걸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일정 나이를 넘어버리면 남자는 이게 되게 둔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스포츠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적인 걸 통해서든. 그런데 이게 와닿으신 거예요. 이 여태까지 내가 평생 일군 재산에 비해서 이번 상승장에 비트코인 아니 옵션 파생 상품이 이 막 뇌를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 지금 돈을 벌고 계셔도 지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주식으로 망했다고 선물하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망했다고 주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더 빠르잖아요. 더 자극적이고. 저는 그냥 부동산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동산만 하는데 저도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설령 그랬으면 좋겠죠. 저는 설령 주식으로 잘 되고 선물 옵션으로 잘 되고 비트코인으로 잘 돼도 이분이 잘 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극적인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살게 되는 건데 하루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이 만족감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고 도파민 수치의 평균값이 올라가는데 과연 행복할까? 저처럼 이렇게 느리게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일까? 뭐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대신에 내가 불행해지고 그걸 나중에 시장에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시는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투자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보복 심리로 더 자극적이고 빠른 시장으로 가지 마세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되게 똑똑히 봤어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원래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롱? 숏? 뭐 어느 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힘들지만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저도 시장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까지 손을 대면은 지금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그 형님이 저한테 요새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시더라니까요. 야, 그거 좋은 거야. 나도 다 겪은 거야. 그거 시간 지나가면 다 알게 돼. 네가 불안해하는 대로 되면 한국 벌써 망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거라.
부동산 시장은 네가 정말 바보짓,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바보짓만 안 하면은 널 죽이진 않는데요. 왜냐면 한국 경제의 일부분이니까. 근데 자기가 있는 시장은 자기를 죽여버린대요. 죽은 사람도 많고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몇 년 동안 쉽게 돈 버셨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로소득이 아니다, 난 투자했다, 뭐 내가 리스크에 투자한 거다, 불안감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정하죠.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서 노동을 해보신 분이면 저도 직장생활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쉽게 돈 버셨잖아요. 잘 안 되시면 시장이 그걸 다시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저한테 해당돼요,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한테 편하게 돈을 줬다가 편하게 돈을 줬으니까 내가 좀 운이 안 좋아서 시장이 다시 가져간 거지. 내 거를 뺏겼으니까 내가 싸워서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이란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된 더 자극적이고 빠른 시장에 그냥 다이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 되면 대박이 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잘 되면 잘 된 다음에 반납을 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시장은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쉽게 번 돈은 반납을 한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쉽게 벌었던 돈을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 직원분들한테 부탁해서 모니터링 하니까 사과 안 하시더만요. 그냥 없던 얘기처럼 2022년 전망들 다 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투자들 안 하세요? 안 미안해요? 시청자분들한테? 난 미안한데. 아니 이런 거잖아요.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근거로 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난 시장주의자입니다. 물론 저 진짜 인정해요. 자이언트 스텝 지금 몇 번 했죠? 5번 했나요? 0.5%짜리 금리가 반년 만에 4%가 됐죠. 역사에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예전에 앵진간이 금리 올릴 때는 시장에 뭐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유튜브 찍으면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채널을 보시는지 아시잖아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내가 밑에 자막을 달아서 투자는 네 책임이야 라고 달았던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뭘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감히 뭐 남한테 어떻게 간섭을 하겠어요. 제 주제에 지금 제 코가 석잔데.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채널이 조회수가 그만큼 올라가고 좋아조가 눌리고 구독자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건 그분들이 여러분 채널에 대해서 유익하고 어느 정도 맞을 거란 기대감을 가졌던 거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저도 틀렸고. 그럼 미안한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럼 힘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근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짓 하면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딴 데로 새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부동산 이제 재미없네? 주식할까? 주식 이제 뭐 산타랠리라던데? 근데 주식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제 친구놈도 있는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울증 환자야. 행복했다가 울었다가 행복했다가 울었다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만큼 행복했다가 이만큼 지옥으로 갔다가. 근데 차라리 성장하는 맛이 있는 게 좋은데 선물 옵션 오래 했다고 성장하나? 왜냐면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날리시니까.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응원하지만. 그래서 시장에 보복 심리를 갖지 마세요. 시장이 줬다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가 천재가 아니라 시장이 천재인 거라고.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준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제가 올렸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올렸잖아요. 그 시장에서 제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아쉬우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아쉽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거 맞출 사람이 그거 하고 있나? 매수매도 타이밍, 오르고 내릴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분이 투자를 하고 뭐하러 그래요. 그냥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못 맞추는 걸 알고 그냥 요번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아픈 만큼 아프면 되지 시장에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근데 사실 그건 투자한 게 없어서 그래요. 투자하면 고집이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 부동산 투자자로서 지금 고집을 부린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요새 어느 정도 시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장이냐면은 갈아타기가 아예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갈아타려고 내 집을 먼저 팔았잖아요. 계약이 깨져요. 저 수강생 중에 벌써 있어요. 두 분 계세요. 두 분. 두 분이 여러분. 수강생 중에 두 분이면 많은 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고 싶 요새 싼 매물이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살라고 내 집을 팔았어요. 내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고 다음 집을 샀어요. 근데 앞에 게 계약이 깨져요. 이런 게 두 케이스예요, 벌써. 지금 11월 달에 두 케이스예요. 11월 달에. 그럼 계약을 언제 했겠어요? 계약을 한 몇 달 전에 했겠죠. 한 2, 3개월 전이니까 한 8, 9월 달에 7, 8월? 8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옮겨 타기가 안 돼요. 시장이 이 정도인데 투자를 하신 분이 어떻게 안 힘들어요. 무조건 힘들지. 두렵고.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 했으니까 괜찮다? 근데 동시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미래는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역사적 통계가 우상향하는 거 맞아요. 역사적으로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연동되지 않았던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건 전 되게 당당해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트레이닝 한 대로 해와야죠. 왜냐면 옛날에 느껴봤으니까. 근데 그건 맞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시장에 뭐 어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쉽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그 형님을 뵙고 와서 되게 많이 겸손해지고 되게 응원을 받으면서도 안타깝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데 왜 그냥 그만하고 캐나다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캐나다로 가세요. 제 따라갈 테니까. 네, 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 눈앞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니까 막 하루에 막 10억, 2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10억, 2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지옥 같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그거 안 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시장이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잘 이겨내고 공부하고 엉뚱한 짓은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저 내일 되면 까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찍기로 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어, 이게 저는 인생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몇 년 동안에 진짜 이래도 되나? 내 인생 진짜 야 여태까지 진짜 쥐구멍에도 지금 해가 드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솔직히 삶이 정말 보잘것 없었거든요. 진짜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지금 뭐 대단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빛이 드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서 여러분처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한테 응원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역시 시장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베팅을 잘못해놓고 과욕을 부렸고 타이밍이 안 맞고 운이 안 따라주면 많은 걸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아마 돈을 잃은 분이 많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부동산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막바지에 롱숏,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뭐 인버스나 곧버스나 옵션이나 파생 이쪽으로 빠지는 분들 분명히 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장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주변에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행복한 분이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도박성으로 돈을 벌면은 사람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스스로 지옥으로 몰아넣지는 맙시다, 여러분. 네, 잘 하고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또라이짓 하지 않는 이상 시간 지나면서 버틸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제가 절대 함부로 얘기하려는 의도는 없는데요. 저는 진짜 제가 봐도 또라이짓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건데.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특히 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예전에 제가 지금 벌써 겪은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어 버티면 버텨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아는데 버티면 버텨집니다. 여러분이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 집을 살 때 생각을 하고 사거든요. 대출 이자가 얼마고 대출이 얼만큼 늘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긴 해요. 대출 이자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처럼 일을 더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들리실지 아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예 방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식이랑 막 이런 쪽에는 투잡이고 쓰리잡이고 나발이고 인생이 끝난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여태까지 우상향했던 역사적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많이 남아요, 지금. 저도 쉽게 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노력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변해가면서 제가 했던 어떤 이 초이스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